친구는 컴퓨터 사이언스 지망이래요. 근데 학교가 이제 꽤 AP 과목이 많죠. 20개가 넘는데, 근데 이제 11학년 때 이제 들은 게 이제 스튜디오 아트,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서플인데, 이제 12학년 때 이제 총 4개 정도를 들으면 총 6개인데, 이게 상위권 대학교 지원할 때 좀 무리가 있을지. 또 하나는 또 마찬가지로 컴퓨터 사이언스 지망인데요. 이 친구는 어린 친구죠. 이 개인적인 리서치가 꼭 필수인지. 네. 네네. 일단 요거는 같이 답은 안 하고요. 나눠서 답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일단 요 8학년 학부모님은 지금 너무나 열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존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AP에 관한 이해거든요. 먼저 우리가 이거는 제가 한 두 가지, 이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일단 AP. 여기서 나왔던 거는 이제 개수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지금 존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AP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와 반대로 AP가 너무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AP 끝에 톱 20 학교 도전했을 때 AP는 몇 개 정도 들으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몇 개다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 질문의 대답은 뭐냐면은 항상 난이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이 지금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 학교에서 난이도가 있는 교과목을 짠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몇 개의 AP를 수강하는지가 이 질문에 대한 근거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개가 넘는데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카운슬러가 이 부분을 명시해야 되거든요. 이 아이가 수강한 과목들이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어디에 있냐. 최상 난이도, 상위 난이도, 중간급, 하위, 아니면 평범한 이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면은 최상 난이도라는 거는 이제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20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12학년 때까지 통틀어서 아이들이 대 6개 듣는다. 그럼 이 아이는 이 학교에서 가장 난이도 있는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22학교 도전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반면에 이 학교에서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20개 중에 15개를 듣는다. 그러면 이랬을 경우는 얘는 터무니도 모자라잖아요. 왜냐면 난이도가 이제 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숫자 비례해서 다른 아이들과 이제 상대적으로 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즉 20개 중에 평균이 5개, 6개다. 아니면 난이도가 높은 아이들이 한 대여섯 개 듣는다. 그러면 이 아이는 많이 들은 거고, 20개가 넘는데 20개 중에서 아이들이 15개 이상의 AP를 수강한다. 그러면 얘는 조금 많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양도 있지만 나중에 평가받을 때는 AP 과목의 유형이거든요. 이 아이도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 아트는 빼고 컴퓨터 사이언스 캘큘러스 A, B, BC, 컴퓨터 사이언스 A. 그럼 결국 얘는 더블 매프를 했고 과학을 했잖아요. 근데 이 20개 안에는 과학이랑 수학 빼놓고도 영어가 있을 거고 역사가 있을 거고 기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위대학교 특히 10위 안에는 상대적인 개수도 중요하지만 이 과목의 유형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동양인들은 수학, 과학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아이가 AP 영어나 AP 역사를 많이 듣는 아이들이 결과가 좋아요. 왜냐면은 난이도도 충족되지만 다른 에이전들과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런 바탕하에 이제 이 이승땡님은 지금 이제 탑스쿨을 가고 싶어 하고 예비 9학년, 이제 8학년이네요. 그럼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탑스쿨 갈 경우에는 학교 내 활동 AP로만 당연히 모자라죠. 왜냐면 AP는 학교 활동이 아니니까요. AP는 학교 활동이 아니라 AP는 학교 교과목이잖아요. 그래서 교과목을 가지고 학교 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고, 그래서 AP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몇 개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그걸 상대적으로 내가 우위에 있으려면 몇 개까지 해야 되는지 교 내에서 판단되는 부분이고, 둘째는 뭐냐면 개인적 리서치는 필수입니까? 필수라기보다는 이걸 언제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리서치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요거를 간단하게 하면은 대부분 다 리서치는 해요. 근데 리서치는 한 개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달시키면 되고,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9학년 때 리서치는 시키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9학년과 10학년 때는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이나 분야에 대해서 지식 획득에 주력을 하고요. 오히려 10학년 끝에 아니면 11학년 때부터 리서치를 시작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9학년, 10학년 때 다양한 지식을 획득하고 11학년 때부터 이제 12학년 때까지 원서 넣을 때까지 리서치 페이퍼 크든 작든 간에 한 3, 4개 지속적으로 텀을 한 3개월 텀으로 이렇게 나온다면은
충분히 좋은 탑스쿨을 갈 수 있는데 단 여기서 이제 질문 자체가 주립 탑스쿨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주립 탑스쿨을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특히 이 아이가 어떤 주립이냐. 특히 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텍사스나 워싱턴 주를 할 때는 문제가 없는 질문이에요. 근데 만약 아이가 캘리포니아 UC를 타겟팅했을 경우에는 너무나도 잘못된 질문이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UC는 전공 에세이가 없어요. 전공을 안 물어봐요. 왜냐면 한 개의 원서 가지고 모든 캠퍼스를 넣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오고 싶냐도 안 물어보고요. 어느 전공을 공부하고 싶냐도 안 물어봐요. 유일하게 전공과 관련된 거는 뭐냐면은 너는 어떤 과목을 좋아하냐예요. 그래서 탑 주립대학교라고 우리가 흔히 하면은 말하는 게 UC 버클리, UCLA, 텍사스 어스틴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면은 워싱턴 대학교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만약 텍사스나 워싱턴을 했을 땐 이 질문 자체가 맞아요. 왜냐면 그 두 학교는 전공 에세이가 길게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 본인이 UC를 목표로 한다면은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공부보다는 봉사나 활동의 다양화, 즉 UC 원서에서는 활동은 20개 적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적 리서치는 필수라는 거는 없고요. 오히려 다른 활동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이승희 씨는 이 탑 주립 스쿨, 탑 주립 대학교가 어디에 따라 가지고 이 질문이 성립하냐 안 하냐. 텍사스 어스틴 워싱턴 대학교는 성립해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단계별로. 아까 말한 거 90 지식 획득하고 11학년부터 계속 연구 결과를 내고. 하지만 UC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쪽보다는 나머지 19개 활동을 뭘로 채워 넣을지 그게 더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질문 넘어가겠습니다.